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삼국시대의 중요한 내용 정리 다 했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비교도 좀 했고, 조선의 일반적인 통치제도, 뭐 이런 것들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선의 중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조선 중간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조선 중기부터 이제 많은 게 바뀌어. 뭐 예를 들어서 화폐 사용이 좀 더 일반화된다라든지, 아니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에 뭔가 문제가 됐던 군사제도나 세금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라든지, 그렇지. 중앙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귀족회의의 권한도 바뀌죠. 임진왜란 전에 의정부가 최고였는데 이제 비변사로 바뀌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관련된 조선 중후기의 사회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초딩들은 말이야, 임진왜란 다음이 뭔가요? 그럼 병자호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뭐 털끝 하나 다치시지 않으셨죠. 그럼 뭐냐? 임진왜란 다음은 정유재란입니다. 자, 일본군이 좀 불리해지니까 좀 우리 휴전 좀 하자라고 시간 끌기에 들어갔던 내용이죠. 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이제 뭔지 대부분 다 아실 거고, 혹시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조선에 나와 있는 뭐 갑신정변, 갑오개혁, 이모군란 다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연호라 그래가지고 지금같이 2020년, 2019, 2021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 년마다 이름이 있었어요. 자,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야. 정유재라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정유년에 다시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뭐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다음에 등장했던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게 포커스죠. 정유재란 끝난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아, 칼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밑으로 해야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광해군이 등장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문점이 있는 게, 광해군은 왕이에요. 선조가 왕이 물려줬어요. 근데 왜 왕자를 지칭하는 군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왕답지 못하는 왕이란 얘기야. 도대체 광해군이 뭘 잘못했는지가 오늘 나오겠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광해군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린 나이에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의주로 토끼했을 때도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군을 막 맴매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부상자들, 전염병 이런 거 돌죠.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때예요. 그리고 서민들, 농민들의 특산물과 관련된 공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동법을 실시했던 왕도 광해군이에요. 왜 군인지 모르겠어. 그 이유가 좀 이따 나오는데, 자, 광해군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왕이 인조죠. 근데 이렇게 다음 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양방향만 살펴보내면 반대라 그랬지. 광해군과 인조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내용이죠.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정반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실시하게 돼요. 중립이라는 얘기는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난 다음에 이제 여진족이 만든 후금의 힘이 강해지고 우리가 아버지로 섬겼던 명나라는 힘이 약해져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 후금이 자꾸 명나라 맴매하려고 그래. 그러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아들 국가인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실제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죠. 도와달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핵심 키워드야. 왜 광해군이 광해군이라고 불리었는지. 조선의 외교 정책을 네 글자로 얘기하자면 위에다 써볼게요. 사대교린입니다. 사대는 명을 아버지의 국가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교린은 여진과 왜구를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야. 근데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뭐냐면,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캄다운하고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봐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나버린 거죠. 힘들어요. 명나라가 힘이 세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명나라 도와서 후금 맴매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후금이 명나라보다 힘이 더 세다고 괜히 명나라 편을 들었다가는 우리나라가 그냥 박살이 나버릴 수 있겠죠. 실리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인조와 그의 친구들은 이걸로 딴지를 건 거지. 야, 조선 우리는 건국 이념이 4대 교린이고 우리 아버지 국가 명나라가 우리를 임진왜란 때도 도와줬는데 도와주지 않고 관망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광해군은 늙거나 죽어서 왕위를 이양한 것이 아니라 인조 반정이라 하는 쿠데타를 통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조는 원래 그대로 친명대금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 나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조금 더 줘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앞쪽에 붕당정치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붕당정치는 뭐 동인서인, 남인북인, 노론서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살인애들의 편가르기야. 네 편, 내 편 가르기. 그래서 그 수많은 붕당의 어떤 파들을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광해군과 인조의 친구들을 보시면 되죠. 광해군 친구는 북인입니다. 인조 친구는 서인 애들이야. 자, 이렇게만 외워놓으시면 돼.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광해군 쫓겨나고 인조가 서인과 함께 친명대금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자, 그럼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금나라가 열받았겠죠. 후금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딩들은 임진왜란 다음에 뭐냐? 병자호란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틀려요. 임진왜란 다음에 정유재란이죠. 써있죠? 그럼 정유재란 다음에 병자호란 아닌가요? 이것도 틀려요. 정묘호란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정묘호란은 인조의 친명배금에 빡받은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형제의 예를 맺기로 하고 화해하고 가. 큰 데미지는 없었어. 근데 그 다음으로도 친하게 지내기로 했는데 인조와 그의 친구들 끝까지 후금을 무시하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병자호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실수하면 안 되는 점. 정묘호란은 후금, 여진이 만든 후금이 쳐들어왔는데 병자호란은 청나라, 만주족이 만든 나라. 그러면 선생님 다른 애들이 쳐들어온 건가요? 똑같은 거죠. 후금의 여진이 세력이 강성해지자 만주족과 청나라로 이름을 바꾼 거야. 중국 마지막 왕조지, 중국. 그래서 병자호란 때 어떻게 됩니까?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강화를 하죠. 삼전도는 어떤 섬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삼전동이라고 하는 곳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족들이랑 백성들이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게 되지. 북방 기마 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트렌드인 것 같아. 우리 예전에 고려할 때 원나라 내정난석기에도 우리 고려가 원나라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부마국이 됐잖아요. 고려의 다음 왕이 될 왕자를 어렸을 때 몽고에 데려가서 몽고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세뇌교육 시킨 다음에 보냈다고 했었잖아.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될 왕자 한 명이 끌려갔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효종 아저씨가 끌려갔다 돌아와가지고 조선의 왕이 됐는데 빡받잖아. 원래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여진한테 이 수모를 당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경업 장군과 송시열 아저씨와 함께 북벌론, 청나라 그냥 맴매버리자 라고 막 준비를 했는데 효종이 갑자기 죽어버려서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인데 오히려 청나라의 발달된 문명을 배우자라고 하는 이 북학론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맴매한 사람인데 배우자. 이 북학론이 나중에 우리 일제강점기 되면 개화파 지식인으로도 연결이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실학할 거거든. 실학의 중상학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 북학파예요. 누가 있지? 유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이쪽이죠. 그리고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이거 진짜 창피한 거야. 러시아가 청나라를 공격하거든? 그랬더니 우리한테 헬프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대에 조총부대가 파견이 돼서 청나라를 공격한 러시아를 물리쳐주는 거지. 되게 슬픈 내용이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의 적을 물리쳐주는 거야. 원래 적의 적은 친구 아니냐? 역사가 좀 슬프죠. 자, 오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관련된 조선 중후기의 정치구도의 큰 흐름을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진왜란 다음에 병자호란이 아니에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두 명의 중요한 왕은 광해군과 인조의 외교정책 비교는 언제나 문제 나오죠. 그리고 효정도 살포시 기억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